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5회차죠. 자, 발매 예정 경기고요. 6월 28일 수요일 K리그 FA컵 두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다. 간략하게 본론만 말해줘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 본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다루는 영상의 내용 자체는 결국 최종 조합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수익방 오시면은 그냥 최종 결론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거두절미 그만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 울산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 팀의 지난 19라운드 주말 맞대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홈팀 울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 현 시점 K리그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강이다. 앞선 제주전에서 이미 5대1 승리를 따냈죠. 오늘 상대기도 한데, 자, 이후 대구를 상대로도 3대1 또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자, 벌써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득점 과정도 완벽했지만 이 운영적인 메커니즘에서 다른 팀들과 대비해서 몇 수는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한 패스 네트워크가 정상적 범주에서 전혀 대응하기 어려운 K리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굳이 무리한 운영 방침을 세우지 않고 템포는 늦추면서 철저한 지공을 지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도 무려 85%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찍어내면서 정교한 빌드업에 성공한 울산인데요. 이 주역 중에는 바코, 주민규, 그리고 보야니치, 그리고 김태환 등이 입체적으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제주의 몰아치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비 짜임새를 100% 신뢰하기란 어렵고, 역시나 FA컵 일정에 따른 로테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울산의 뎁스 쪽을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원정팀 제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같은 경우는 2주 전 맞대결에서 이미 5대1 대패를 기록했는데, 자, 플랜 A였던 지공 위주의 촘촘한 패스 네트워크를 한 전공법으로 승부수를 띄운 제주였는데, 자, 오히려 배후 공간에서 대응이 문제였다. 자, 앞서 말씀드린 5대1 대패를 포함해서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3선과 4선에서 압박 대응 노선이 지나칠 정도로 낙후된 제주의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지공 위주의 볼 공급 루트는 인상적이지만 상대의 강력한 1차적인 압박에는 유독 취약한 면모를 보였던 제주인데요. 자, 이번 일정은 울산이 주력 레귤러들을 꺼내기보다 꺼내지 않고 로테이션을 로테이션 자원을 기용해서 적절한 안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언급한 로테이션 멤버들 역시도 기본적인 1차 압박이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에서 이번 경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제주 역시도 지공 위주의 네트워크 패턴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번 맞대결에서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느껴졌고요. 역습 전개 상황에서 서진수와 김승섭 정도가 천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2주 전과는 사뭇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적어도 공식전에서는 이들의 플랜 B가 제대로 가동되었던 적이 없고 표본이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플랜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앞서 울산은 몇몇 포지션에 하나여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가동해 왔다. 이번 경기 로테이션이 아니라 종종 로테이션을 가동해 왔고요. 리그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은 김기희, 정승현 조합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에 부하를 줄여왔고, 지난 수원과의 격돌에서도 울산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에 한정해서 특별한 로테이션 가동을 목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나요? 지난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울산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선수들을 계속해서 써왔고, 이 경기 FA컵이라고 뭐 특별하게 로테이션을 안 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에서 주민규나 아담의 투톱 기용 등의 변수가 오히려 악수로 체감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들에게 딱히 심각한 이슈나 악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울산의 핸디캡 승리 그리고 다득점까지 접근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자, 중요 포인트는 지난 경기에서도 지난 2주 전 맞대결에서 제주는 플랜 A를 활용해서 대패를 기록했지만 제주에게 마땅한 플랜 B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마이너스 1.0 핸디승 그리고 2.5 오버까지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74회차 1420.0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는데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광주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골대를 하실 경기이기도 해요. 왜냐? 지난주 주중 19라운드 맞대결에서 이미 두 팀은 맞대결을 가졌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벗어난 채로 광주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가 매칭된 상태인데 전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같은 경우는 3연승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잘 이어나갔지만 지난주 광주를 상대로 원정 패배를 기록했다. 자, 공교롭게도 이번 일정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팀인데 직전 일정에서는 내용에서 압도당했고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킥패스를 자주 허용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의 단편적인 크로스 패턴에 의존했던 지난 전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조규성을 포함한 일선 자원들의 페이스가 아직 100%는 아닌데 폭발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 공산이 크고요. 더 문제는 뒷선에 있습니다. 문제는 뒷선에 있다. 정태우, 구자룡 두 센터백의 합은 호러쇼에 가까울 정도로 합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불협화음에 가까웠다. 자, 이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 풀백들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가뜩이나 광주의 측면 자원들을 대체로 날이 서 있는데 이번 일정에서는 측면부터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전북입니다. 다음은 광주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 전북전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변칙적인 전술이 빛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대구와의 격돌에서 승리한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비 지역과 중원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공격 지역에서도 수적인 우세를 구현했고 전북의 대형을 헝클어뜨린 광주였는데요. 여기에 유연했던 일선의 존재도 한 몫을 단단히 했는데 일선의 정호연이 소위 버텨주는 플레이가 이토록 주요한지 몰랐을 정도인데요. 가뜩이나 전북에는 키가 큰 센터백 정태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정호연의 존재로 전북이 적어도 본 일정에서만큼은 센터백 라인의 재정비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승리를 따냈는데요. 여기에 직진성을 갖춘 이순민 그리고 이타적인 토마스, 측면 공간 돌파에 능한 엄지성과 김한길 등 충분히 포인트를 올릴 만한 자원들이 있고요. 이 모두 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여기에 대체로 후반 실점 빈도가 높다는 것이 광주의 흠이지만 그만큼
후반전을 통해 대량 득점을 올렸던 전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FA컵 8강 토너먼트에서는 목적성과 동기부여도 한층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광주에게도 해볼 만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은 경기고 무승부 쪽 접근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전북은 앞선 일정에서 센터백 라인 전반이 완벽히 무너져 버렸고 유기적인 형태로 뻗어나오는 광주의 수적 우세 기동에 전혀 대응 못했다. 이것이 핵심인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 단 4일 만에 다시 한번 제격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전북은 각 라인 간 간극을 좁히는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광주의 기세에 대응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적 5세와 속도적 기반의 광주도 전력 투구보다는 다소 소모지향적인 대응 방향으로 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변수가 많았던 원정 일정이기도 하고 저득점 쪽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찝자면은 이미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은 센터백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며 광주에게 패배했고 이번 일정은 4일 만에 제격돌이라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쪽 접근 그리고 플러스 1.0 광주 승에 2.5 언더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K리그 FA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익방에서 결론과 라인업을 체크하고 드리는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